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즈노래 테슬라 속보 뉴스,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28일 월요일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자, 서부는 지금 오후 12시 56분, 동부는 3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말 뉴스는 국제 뉴스와 함께 더불어서 골고루 준비를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9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그 전에. 자, 화면은요, 주말에는 비트코인 화면을 띄워놓으셔야 되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테슬라가 금요일 종가, 24시간 로빈훗 가격으로 267.09로 마감됐다는 것. 그리고 밑에는 요즘 미즈노래 올해 이제 마지막 저희 공부방 기수 모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11월에는 뭐 몇 분이 모이더라도 마지막 최종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미즈노래 공부방 많은 분들이 왜 저희 미즈노래 공부방을 선택하시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죠? 자, 바로 시작합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인데요. 자,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투표 의향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디 조사냐면 미국 ABC 뉴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뉴스인데요. 자, 미국 ABC 뉴스와 여론조사 기관이 입소스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9%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를 2포인트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 의향 유권자,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분들 중에 투표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들의 또 결정도 존중해 줘야겠죠. 근데 이제 투표를 반드시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51%로 47%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자,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 48%, 2% 앞섰던 것보다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ABC 뉴스는 전했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해리스가 앞서다가 지금 해리스가 지금 다운되고 있고 트럼프가 올라가면서 거의 지금 동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지만 최초로 뭐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시작해서 언론사들이 이번엔 누구 공개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할 만큼 초접전을 이루고 있는데 양 후보가 뭐 이미 지나갔으니까 후회하면 뭐하리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이 외향 확장이 불가능한 정도로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두 후보 다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트럼프를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대선 불복종은 하면 안 됐던 거죠. 지난번 선거에서 바이든한테 졌을 때 깨끗하게 인정하고 4년 후를 준비했다고 한다면 지금 해리스가 아니라 해리스 할머니가 나와도 상대가 안 됐을 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트럼프를 보면. 특히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은 미국인들이 아무리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나타나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인의 어떤 자긍심? 거기 먹칠을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CNN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끝까지 안 한다고 해서 혼자 나가서 그 앵커랑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함만 못할 정도로 최악이었어요. 약간 좀 크레이지 우먼처럼 막 혼자 막 웃고 대답도 잘 못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가 아니면 트럼프 없이 혼자 하다 보니까는 너무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민 문제만큼은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국경 문제도 잘못했고 그리고 이번 허리케인 사건에 터졌을 때 보여줬던 모습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그냥 과감하게 인정하고 잘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면 될 텐데 그게 부족해요. 그리고 본인이 여전히 트럼프에 비해서 전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과 그거에서 리더십이 약하다는 것도 표가 났잖아요. 부통령 시절에 해리스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전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악수도 안 하고 막 결벽증 환자처럼 그러다가 또 혼나고 막 그랬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표를 많이 깎아먹고 있는 거죠. 지금 오바마나 뭐 미셸 오바마 나서가지고 막 비욘세도 나왔나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든 트럼프 측에서는 비트코인 쪽이 확실히 표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없어서 선거에 대한 감을 잃고 있나. 예전 힐러리 사건의 이 두 번째 판을 다시 한번 말아먹으려고 그러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지지하는 후보와는 상관없이 투자는 냉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예측하지 마시고 저희가 미국 현지에서 검증된 보고서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미주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전에 어저께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지금 계속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그래서 핵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정유 시설은 공격하지 않기로. 자, 이제 또 공이 이란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란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을 하겠다고 좀 나서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전쟁 불감증에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늘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보다 주식 별로 영향 없는데 그거 아니에요. 중동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끼고 있었던 헤리스가 아니지.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수장들 다 목 쳐버렸기 때문에 점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거거든요. 이번에 북한이 인정을 했죠. 그죠? 러시아 쪽에. 근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게 자칫하다가는 그 불똥이 대한민국한테 터질 수 있거든요. 왜? 러시아에서 지금 그러니까 총알바지가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모양새로 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해리스하고 트럼프는 흑인의 표신 잡기에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펜실베니아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진작 좀 잘하지 이것도. 그러니까 흑인 표들이 사실은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스포일돼 가지고 당연히 흑인들은 자기들을 지지하겠지. 스페니쉬들은 자기들을 지지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속에 이번만큼은 다른 사람 찍어주자라고 해서 좋아서 트럼프를 찍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워낙 못했으니까 배신당한 거죠. 우리 일론처럼.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지금 트럼프를 줄까 하다가 대한민국 꼴을 딱 보고 대한민국도 약간 그래가지고 윤씨 아저씨 찍었다가 지금 저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 하고 오락가락하는 요까지는 제 얘기입니다. 네. 아직도 윤모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야, 정신이 없구만. 저 정도 말아먹었으면 이제 내려와야죠. 그렇죠? 아무튼 또 정치 채널 아니니까. 진짜 할 말 많아요. 진짜. 정치 채널 하나 오픈할까? 진짜 할 말 많은데. 아무튼 그때 윤석열 지지했던 인간들 나와봐. 지금 어떻게 됐어? 나라고 우리 꼴 좋다 인간들아.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반반이다. 여전히 반반이다. 아무튼 이 캐스팅 보트에 키를 쥐고 있는 이제 흑인 표심과 이제 남미 쪽 표심이 계속해서 딜을 하고 있겠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 해리스 측을 보면 좀 답답하죠. 참모들이 똘박이라서 그래요. 이 참모들의 감과 이 촉이 있으면 유권자들의 표를 어떻게 해야지 데리고 올 수 있는지를 아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이제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사반자로씩 보내줄까요? 자, 요 소식은 지금 국제뉴스 소식인데요. 자, 우크라이나 소식발에 따르면 러시아가 민간 트럭으로 북한군을 최전선에 수송 중이라고 하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 감청을 통해서 러시아 군인들이 그 북한 K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뒷담화 치는 게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통역을 30명당 1명을 구해야 되는데 누굴 구해줄 거며 막 배고파가지고 도망가며.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최전선에다가 북한군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러시아에 투입된 북한군이 최정예 부대예요. 그 쉬리에 나왔던 최민식 배우가 연기했던 쉬리에 나왔던 조선인민공화국 최고의 부대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근무했던 특공 여단이 그 부대가 전쟁이 나가지고 남한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맞짱
뜨려고 만든 부대가 제가 공모했던 부대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말입니다. 최전선으로 지금 수송 중이라고 하는 지금 속보가 오고 있는데, 아니 정원이 미친놈이 지 아들이 아니지 지 동생 같은 애들을 갖다가 총알바지로 보냈나. 후방에서 지원이 아니라 전선 최전방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 저거는 뭔가 아니죠. 그렇죠. 저거는 뭔가 북한이, 여러분, 진정한 공산주의는 북한이 아니죠. 저기는 패거리 정치죠. 정은이와 그 일당들이 헤쳐먹는 우리의 정말 이 인민들, 이 나쁜 놈들 죽어야 돼. 아무튼 죽어라 이놈아.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주식 관련 경제 뉴스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잉 사태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파업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죠. 보잉이. 자, 이 보잉이 이제 우주 사업 매각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노사 간의 협약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있는데, 일단 우주 사업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참 잘한 것 같죠? 지금 너네가 우주 얘기할 때가 아니지. 그쵸? 자, 그러면 보잉의 우주 사업 매각을 누가 하겠느냐? 근데 이 나사 프로그램 매각을 위해 블루 오리진과 접촉해온 것으로 전해졌어요. 보잉이. 이미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루 오리진은 아시죠?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기업이잖아요. 자, 보잉의 우주 사업은 국제정거장 ISS로 우주 비행사를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유인 우주선 일명 스타라이너와 ISS 지원 사업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라이너는 수년간 개발 지연과 기술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737 맥스의 이딴 사고에 의해 애물단지가 되고 있죠. 아시죠, 여러분? 737 맥스가 늘 사고가 났잖아요. 지구 안에서 비행기도 사고 나서 어디 우주를 가? 응?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크루 드래건은 이미 4년 전에 유인 시험 비행을 마치고 나사를 위한 수송 업무를 9차례나 수행한 것을 감안하면 스타라이너가 뒤처진 게 시장의 평가죠. 뒤처져도 한참 뒤처졌죠. 그만큼 스페이스X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론이 참 잘하긴 잘해. 자, 구글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구글이 검색과 쇼핑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AI가 개인용 PC 사용자로부터 웹브라우저를 넘겨받아 이러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컴퓨터 사용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제품은 프로젝트 자비스로 불리면서 구글이 이르면 12월 LLM 거대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 차세대 모델을 공개하면서 함께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구글도 창사 이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검색 시장을 다 넘겨줄 판인데 뭐라도 해야죠. 더불어서 경쟁자들의 추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인 웨이모가 우리 돈, 한국 돈으로 7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것도 주목해야 돼요. 7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이 테슬라가 아니라 구글의 웨이모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현지를 직시합시다. 자, 현지 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웨이모는 최근 진행된 56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펀딩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탈의 앤드리슨 호로비치, 타이거 글로벌, 피델리티 등 초기 투자자들이 이번 라운드를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웨이모는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유일한 로보택시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LA, 피닉스에서 매주 10만 건 이상의 운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버와 제휴를 통해 텍사스 어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죠. 자, 웨이모는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북부와 뉴욕의 북부, 미시간 등 추운 지역에서도 시범 운행을 통해 서비스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지커 자동차가 손잡고 만든 6세대 차량을 곧 공개할 예정이고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도 자율주행 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로보택시 시장을 둘러싼 업체 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테슬라 역시 사이버캡을 공개하고 참전을 선언하면서 현재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보택시를 시험 운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죠. 누가? 테슬라 측에서.
근데 제가 요즘 딱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구글의 웨이모는 빌 게이츠의 윈도우를 보는 느낌이고요. 테슬라의 사이버캡과 이 로보택시는 애플, 스티브 잡스 애플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냉정히 말하면 뺏긴 거죠. 윈도우는 애플의 iOS를. 근데 외형 확장을 굉장히 잘했죠. 빌 게이츠는 최대의 장사꾼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을 펴서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은 빌 게이츠 마소가 훨씬 더 장사를 잘한 거죠. 그렇죠? 애플의 생태계 속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지만 문제는 호환성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애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지금 이 구글의 웨이모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보면 약간 그런 분위기가 계속 느낌이 아주 비슷하다. 근데 뭐 이거는 또 컴퓨터의 OS하고는 또 틀리니까 또 다른 문제 또 나타날 수 있는데 좀 지나고 본 다음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 여러분, 모리스 창이라고 혹시 아세요? 사람 이름인데요. 맞습니다. TSMC 창업자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근데 저는 TSMC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TSMC의 그 자리에 사실은 대한민국에 삼성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삼성의 추락은 지금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재용이가 너무 좀 약하지. 예.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그 헝그리 정신이 없어. 재용이는 미안하지만 그 결과가 이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어찌됐든 자, TSMC가 중국의 칩 설계 회사 소프고의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TSMC가 생산한 칩이 중국 하웨이의 AI 칩에서 발견됐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불거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소식 여러분 이미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그렇죠? 중국 하웨이를 딱 뜯어봤더니 거기에 TSMC 칩이 있는 거야. 근데 TSMC는 화웨이 쪽에 납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와우, 미국한테 찍히면 지금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즉각 중단 조치. 신속한 처리는 괜찮은데 지금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죠. 모르고 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걸리고, 그쵸? 말이 안 되고. 자, 이번 한 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 지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실적 시즌. 자, 월봉 이렇게 말이 자꾸 꼬이지. 죄송합니다. 자, 실적 캘린더 월봉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굉장하죠? 월요일부터 포드, 온세미컨덕터, 와, 필립스, 그 다음에 WM은 미국에서 그 쓰레기 꽉 잡고 있는 곳이에요. 얘가 마피아가 얘가 하는데, 화요일은 AMD, 소파이, 알파벳, 페이팔, 스냅, 치폴레, 맥도날드, 비자. 와우. 수요일은 마소, 메타, 일라일리, 코인베이스, 로빈훗, 썬노바, 엣지, 카바나, 로쿠. 목요일은 아마존, 애플, 인텔, 우버, 펠렛. 와, 이건 뭐, 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난 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내일 말고 팔란티어. 와, 여러분 진짜 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왜 주중에 지금 영상도 안 올리고 쉬는 줄 아시겠죠? 이거 이제 달려가야 되거든요. 와, 엔비디아까지 뭐. 자, 요거 우리 커뮤니티 게시판 안에 미즈노리 커뮤니티 게시판 어디 있냐면 여기서 요거 여기에 제가 공개로 올려드릴 테니까 유료는 또 고급 자료 있죠. 오늘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어닝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GDP 10월 고용 동향이 함께 발표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 빅테크들의 어닝. 와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되는데요.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지표. 자, 1일 노동부가 발표된 10월 고용 동향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10만 명 웃돈 25만 4천 명을 기록해서 증시 상승 방아쇠를 당겼던 터라 이번 고용 지표에는 또다시 관심들이 집중하고 있죠. 신규 고용 규모가 14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 시리즈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1차전에서 다저스가 말로 없는 을 10회에 때리고 어저께도 또 두드려 부셨습니다. 지금 스코어 2대 0으로 양키스가 참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자, 원정 경기의 한계일까요? 자, 돌아가서 하면은 좀 잘할까요? 일단 자, 쇼헤이 오타니 미국 현지에서는요. 뭐 일본 교포들보다는 한국 아줌마들이 그렇게 좋아하네. 쇼헤이 오타니 난놈이긴 하죠. 3차전 출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권 얘기입니다. 제팟 $2,800만. 저도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적 돈잔치의 미국 대선 이야기가 나오네요. 1인당 선거 비용이 영국과 독일의 몇 배? 40배. 몇 배? 40배랍니다. 바이든이 해리스 도와줄게 했더니 해리스가 no 땡큐. 왜냐하면 인기 없는 대통령이 도와줘봤자 오히려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o 땡큐 하고 지금 맞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팔벗고 지금 나서고 있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일단 주말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미국 현지에서 필터링을 거친 신속한 속보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